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홍준표의 짝짝꿍입니다. 5번째. 자, 여러분들, 정치를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윤창중의 하나의 그 어록이자 기준이잖아요. 어제 안철수가 대구에 갔어, 대구에. 근데 대구시로부터 그 부인 김미경 여사와 함께 코로나 퇴치 때 도와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로상을 받으러 갔다는 거지. 그런데 안철수가 홍준표를 찾아갔어요. 홍준표를.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쫙 소설이 나와야 돼.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이야. 안철수가 어제 홍준표를 찾아갔어요.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가지고 훈수를 들은 거 아니야. 영부인이 지내려면 쓴소리도 참아야 된다. 뭐 이런 들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 연출된 거야. 안철수가 홍준표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홍준표 시장님은 내 정치의 선배이기도 하시고 제가 고민될 때 여러 가지로 조언도 많이 해주시던 분이다. 제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할 때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왔다. 인사드리는 게 도리다. 안철수가 홍준표를 왜 찾아왔을까? 네? 오늘 새벽에 그 썸네일 올렸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올려가지고 홍준표 왜 그렇게 조지냐. 한번 들어보셔 한번. 이게 안철수인 거야. 이게 안철수. 그럼 뭔 소린가? 그리고 안철수를 받아주는 게 그게 홍준표인 거야. 네?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해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딱 보면서 서로 눈이 맞은 거야. 야, 너하고 나하고 합쳐야만 되겠구나. 눈이 맞은 거야, 눈이 맞았다는 걸 딱 우리가 간파해야 돼.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인 거야. 왜 눈이 맞았느냐?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계산이 같아진 거야. 그게 뭐냐? 안철수가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이에요. 안철수가. 자, 당대표 경선에 지금 나가야 돼. 당대표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혈혈단신이야. 이 혈혈단신에서 누구 손을 잡아야 되느냐? 누구랑 손을 잡아야 돼. 그렇다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윤핵관하고 공개적으로 손을 잡을 수도 없어. 안철수가 권성동이나 장제원이 찾아가기도 아직 시기상조야. 그렇다면은 지금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야 이거 뭔가 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대구에 내려오니까 뭐가 이게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홍준표를 쑤신 거야. 홍준표를 쑤신 거야. 그래서 홍준표하고 손을 잡고서 당대표에 도전하자라고 딱 포석을 두는 거지. 네. 그런데 홍준표를 왜 잡아야 되느냐? 안철수 입장에서. 이준석이가 지금 뭐냐면 윤석열 윤핵관들하고 싸우고 뭐 내 정치하겠다, 자기 정치하겠다 하는 걸 보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비주류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준석이가 누구랑 친하냐면 홍준표하고 친한 거야. 홍준표하고. 네?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가지고 오히려 홍준표 입당을 유도했어요. 강용석이는 절대적으로 막았어. 근데 홍준표는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복당을 실현시켜준 게 누구냐? 그게 이준석인 거야. 그래서 이준석이가 홍준표하고 같이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에서 비주류를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안철수가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간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이거 정말 윤칼세 아니면 이런 얘기 못 듣는다, 정말. 내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이는 윤석열 정권에서 비주류 하면서 간다. 두고 봐라. 아니, 윤석열 정권을 성공을 위해서 이런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각자 가자 이거야. 그래서 유승민하고 함께 하겠다. 그 유승민계 껴안으려고. 뭐 신원식이다, 뭐 강남의 유경준이다, 그 껴안으려고. 그레이트 사일런스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거야. 지금 막 비투기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홍준표를 이준석한테 떼어내야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고립무원이 된다고 안철수가 본 거야. 그럼 이준석이는 윤핵관하고도 못 붙지? 홍준표하고도 손을 안 잡지? 그러면 이준석이가 고립무원이 된 거야. 그러면 안철수가 이른바 뻐꾸기 전략, 뻐꾸기. 손도 안 대고 국민의힘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윤석열의 바지 사장, 윤석열한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바지 사장 하겠다. 이것만 먹히면 안철수가 먹을 수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홍준표를 찾아간 거야. 응? 근데 그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 홍준표라는 거야. 안철수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나를 찾아오겠다는지를 홍준표는 알아요. 귀신처럼 아는 거야. 응? 그런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이가 도와줘가지고 복당도 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도 하고 대구시장 출마도 하고 당선됐잖아요. 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장과 그 수성을 그 공천을 유영아 변호사한테 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이가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난 봐요. 이준석이가. 그건 굉장히 나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요. 이준석이가 홍준표가 아니고 그 유영아한테 대구시장 후보를 주는 거. 그리고 이쪽 대구 수성을의 국회의원 선거 때의 선거에서 유영아한테 공천 주는 거. 이거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준석이가 나는 막았다고 보는 거야. 네? 이거 맞을 겁니다. 이거 100% 맞을 거예요. 자,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종의 배신을 한 것처럼 비춰주는 데는 뭐냐면 윤석열로서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이준석이가 땡깡 놓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어영부영 묻어서 갔을 거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자, 그런데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랬던 이준석이한테 고맙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부담이 뭐냐? 바로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이 상황은 홍준표가 바라는 게 아닌 거야. 네? 바라는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대구시장으로서 현직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형성한다는 건 이건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이준석하고 가깝다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서로 눈이 맞은 거지. 정치가 이런 거예요, 정치가. 응? 홍준표가 계산법이 달라진 거야. 바로 홍준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홍준표하고 안철수가요. 지난번 안철수가 그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그때 홍준표는 오세훈이가 아니라 안철수를 지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동화사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 왜 이렇게 눈이 잘 맞냐 이거야. 그건 뭐냐. 홍준표나 안철수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신속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정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거야. 절대 의리 돌쇠형이 아니에요. 홍준표나 안철수. 이 사람들은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게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딱 맞죠? 그래서 어제 홍준표가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어. 안철수한테. 지금 이준석이하고 윤핵관 싸우는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어. 이야, 이 절묘한 거야. 이게 홍준표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야. 응? 자기가 이준석한테 신세를 진 걸 생각하면 홍준표가 이준석 편을 들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대한다면 홍준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안철수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명분과 의리보다는 목전의 이윤을 추구하는 형이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라고는 씹어넣지도 없는 그런 인간형인 거야. 그게 홍준표의 단점이자 홍준표의 장점인 거야. 지금까지 유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홍준표나 안철수가 바로 명분과 의리보다는 목전의 이윤을 추구하는 형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원 영색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홍준표를 좋아하시는 분 아까 지금 안 보이네. 알고는 좋아하라. 알고는 좋아하라. 네. 이준석이가 명백하게 반윤으로 가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 어제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을 통해서 이 사진 활동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라고. 그건 뭐냐.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를 건드린 거야. 한마디로 코털을 건드린 거지. 근데 이준석이가 그런 걸 모를 사람이 절대 아니지. 의도적으로 공격한 거야.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을 통해서 활동을 공개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건 아마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노발대발했을 거야. 과거에는 이준석이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했거든요. 그 어려울 때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는 인물이다. 그렇죠?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는 인물이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다 이준석이가 이제 방향을 틀은 거지.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홍준표랑 짝짓기를 하는 거야. 아주 재미있는 얘기지. 그러면서 홍준표는 당권 투쟁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조용한 것처럼, 지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윤 정권과 박근혜의 결단입니다.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실 거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할까요? 무슨 얘기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영화를,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송강호 정우성한테 우리 정권에서는 너희들 절대 손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그 변호인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울었다.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그 소위 말하는 변호인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까지 내려가가지고 권양수 여사와 1시간 반 동안 환담을 하고, 자,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야.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이게 내조라고 한다면, 정치 활동이 아니고 내조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봉화마을의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갈 게 아니라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여성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야기. 이른바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진지하게 위로하고 우리 남편 때문에 겪게 된 그 엄청난 시련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야만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응? 나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깊이 사과드린다. 네? 나는 그랬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저의 인식을 바꿨을 거라 이거예요. 인식을. 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대통령이 됐어. 제 부인이 있어. 근데 부인이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야. 근데 저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 부인을 그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전직 대통령한테 보내서 좀 당신이 가서 여성으로서 좀 위로를 해드리도록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인간적 어떤 여유와 인간적 배려가 있는 인물이라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나의 인식을 나는 바꿀 나는 의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냐? 어제 하루 종일 그저께 하루 종일 노무현이야. 노무현. 한마디로 하면 노무현을 물고 빨아. 이 장면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결단을. 근본적으로 우파가 아니구나. 응? 근본적으로 탄핵 연합 세력의 집권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를 다시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로 시키는구나.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참, 네? 이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른바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내기할게요. 좌파 인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딱 보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 핵심 세력의 견적이 딱 나온 거예요.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정체성과 사유체계를 갖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뭐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반드시 정치 활동을 난 재개할 걸로 봐요. 박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 발행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책을 그 책에서 그토록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각오를 다졌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실없는 사람이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서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취임식에 가서 물개 박수 치고서 끝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실없는 인간형이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리도 없고 그럴 가능성은 단 0.1%도 없다고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 정신, 무에서 내가 유를 반드시 창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돼. 그 각오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야. 이제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건 노무현을 갖고 물고 뜯는 이뻐가지고 안다라는 그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야. 그런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뭐 한다? 어린 반푼을 수 없는 환상이야, 환상. 네?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 모색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질없는 이건 착각에 불과한 거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에 빠졌어. 지금 허우적대고 있어. 익사 직전이야. 누굴 구할래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노무현 끌고 나올 거라. 이미 정답이 나왔어. 네? 정답이 나온 거야.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대는 이걸로 접어야 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올 것이다. 유영아 케이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상당히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보문고에서 금년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조사했는데 이른바 이건 정치인의 책입니다. 아무도 정치인 책이라는 것은 그 정치 어떤 캠프에서 그야말로 사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베스트셀러 2위,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잠재력을 내가 냉정히 말하는 거예요. 네?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잠재력을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엄청나게 요즘 관심이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론조사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자, 김건희 여사가
어제 봉하마을 권양숙 여사를 찾아간 것이 잘한 거다 그러면 1번, 잘못된 거다 그러면 2번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권양숙 여사를 찾아간 것이 잘된 짓이다 그러면 1번, 잘못된 거다 그러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눌러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와, 1번 없어 1번? 1번.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은 잘한 것이다 1번, 잘못한 것이다 2번. 네. 1번도 있네. 1번은 아예 없네요. 이게 민심이죠. 이게 민심이니까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가 줄어들 이유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해법이 딱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 이야, 여러분들 굉장하네. 오늘 이 반응도 굉장히 뜨겁네요. 참여하는 참여율이.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